자, 이제 드디어 위치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개념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위치관계. 도형에서는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의 어떤 도형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형과 도형 간의 어떤 위치가 서로 중요하겠죠. 그렇죠? 두 도형이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 그리고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우리가 기본도형, 지금 기본도형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도형에서는 점, 선, 면, 각, 자, 이러한 것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요소들이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뭘 배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점과 그리고 직선. 자, 점과 직선이 있어요. 그럼 점과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점이 있다, 그리고 직선이 있다.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선과 점이 만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냥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그러면 점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이 있는데 점이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아.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점이 하나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라면은,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거리도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점과 직선이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려면은 점에서 이 직선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수직으로 내리면 된다 그랬죠. 그쵸? 이때 이놈을 수선이라 그러는데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이 점에서 평면으로 수직으로 내리면 돼요. 어떻게? 평면으로 점에서 여기 점이 있으면, 이 점이 있으면은 점에서 이 평면으로 수직으로 딱 내려버리면 돼요.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때 이 수선의 길이가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직선과 직선 위치 관계는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평면에서, 그러니까 무슨 공간? 2D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 3D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엇갈리면서. 그죠? 어떻게? 이렇게 X!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이때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교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교점. 이러한 위치 관계를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두 직선이 완전 겹쳐버리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두 직선이 완전히 겹쳐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겹치는 거예요 지금. 네, 딱 직선이 겹쳐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이거를 우리는 그냥 만난다. 일치한다. 일치한다라고 할까?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점은 몇 개? 선생님, 교점이 있어요? 그럼요. 만나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교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요것도 교점, 요것도 교점, 요것도 교점, 요것도 교점, 요것도 교점, 요 교점 졸라 많아. 교점이 졸라 많은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교점 졸라 많아. 오케이? 자,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두 직선이 서로 어떤 경우? 절대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절대로 만나지 않는 경우. 자, 1번과 2번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나든 졸라 많이 만나는 일치하는 경우든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만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만남.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은 일치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만난다라고 하면 1번 케이스 이거나 또는 2번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놈을 우리는 평행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평행한다. 앞으로 우리는 평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될 건데 이때 이 두 직선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하면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평행선. 오케이? 네, 만나지 않는 경우. 절대 죽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행선이 만난다면 그거는 지구가 폭발하고요. 그리고 블랙홀이 막 생겨서 와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공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간에서는 이 공간 안에 평면이 있죠. 그쵸? 공간 안에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다 만족해요. 뭐라고? 어떤 경우가 있었지? 외워보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평행하는 경우 이 모두 다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공간인데 이게 공간이거든. 이 공간에서 이 만나잖아. 그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공간에서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평행하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공간에서는 한 개가 더 추가됩니다. 1 플러스 1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해요. 꼬인 위치. 뭐가 꼬였냐? 성격이 단디 꼬였나? 어떻게? 꼬인 위치.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위치에서 자, 이 두 직선은 어떤 관계에 있어 보입니까? 이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로 보이나요? 네, 평면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공간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때? 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대로. 어때? 맞나요? 안 만나고 있죠. 이만큼 틈이 있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이런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치합니까? 그건 더덕도 아니고. 평행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선생님, 안 만나는데, 자, 안 만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행한 것도 아니죠.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이 나란한 상태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너무 많은지 알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렇지만, 꼬인 위치는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행도 더더욱도 아닌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만나지도 않고 뭐한 것도 아닌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평행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만나는 경우는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평행일 뿐만 아니라 꼬인 위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평면에서는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평행이지만 공간에서는 평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꼬인 위치일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뿔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삼각뿔. 자, 삼각뿔에서 요놈과 꼬인 위치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요놈이 되겠죠. 그렇죠? 왜? 삼각뿔에서는 지금 한 이런 위치라면 이런 위치. 이런 위치는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꼬인 위치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일단 만나지 않는 것을 찾고 그리고 평행이 아닌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자. 아이고 그거. 자, 이게 뭐냐면 밑면이 사다리 꼴인 입체도형. 그러니까 사각기둥인데 밑면이 사다리 꼴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과 꼬인 위치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요런 서로 꼬인 위치겠죠. 그쵸? 일단 만나지 않는 거 찾으면 돼. 그리고 요런 꼬인 위치겠죠.
요거는 꼬인 위치란 말이죠. 요는 꼬인 위치야. 그런데 선생님, 요는 꼬인 위치가 아니죠. 요는 평행하죠. 그쵸? 평행. 그리고 선생님, 요는 꼬인 위치네. 요는 꼬인 위치. 아, 왜? 만나지 않잖아요. 만나지 않는데 두 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평행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평행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선문과 선문 사이의 위치 관계가 아니라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예요. 그럼 직선이란 말을 생각해봐요.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라 여러분 선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치 관계에서는 우리가 직선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직선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연장해야 돼. 연장. 그러니까 여기서 쭉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노는 건 요놈인데 요놈도 계속 이렇게 직선이잖아. 그럼 언젠간 만나죠. 언젠간 만난단 말이야. 만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개는 뭐가 아니야? 꼬인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평행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네,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예요. 알겠어요? 요놈과 이 두 개는 그림상에서 만나지 않지만 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지. 그러면은 요놈은 꼬인 위치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뭘 우리가 배워봤어요?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점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 개를 배웠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뭘 배우느냐 하면 네 번째, 직선과 직선 했으니까 우리가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도 생각을 해볼까? 직선과 평면 사이. 자, 우리가 앞에서는 뭐였죠? 점과 직선, 점과 평면, 직선과 직선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도 알아봅시다. 자, 직선과 평면에서는 자, 요놈을 우리가 이 노트를 평면이라고 생각하자. 요놈 직선 어떻게 평행할 수 있겠죠? 직선과 그리고 평면이 서로 평행할 수 있어요. 나란히.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싸리 그냥 포함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평면이 있으면 여기 그냥 제가 이거 선 끄면 돼요. 그럼 평면 안에 뭐가 있어요? 직선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포함.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눈치채셨겠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촥. 그러니까 이거죠.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딱 뚫고 얘를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딱 뚫고 들어가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교점이라 했죠. 여기도 교점입니다. 되시겠나요? 네. 그런데 일단 여기도 한번 똑같이 분류해보자.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선생님, 그럼 만나지 않으면 요놈은 그것도 있어요. 꼬인 위치도 있어요. 직선과 평면 사이에는 꼬인 위치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꼬인 위치는 뭐가 없다? 꼬인 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는 꼬인 위치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죠. 그죠?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 포함이거나 아니면 교점이거나. 그러니까 포함인 경우는 교점이 졸라게 많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 점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점에서 평면으로 수직으로 내린 거예요. 수선을 내린 거예요. 수선. 그러면은 수선에 발이 있겠죠. 그쵸?
수선의 발이 여기선 교점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이 여기서 교점. 어떻게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긴 한데,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요놈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지?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 수직으로 만난다. 오케이. 이때, 그럼 점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와 유사하죠. 그쵸?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우리는 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네, 수직으로 만난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 평면 안에는 어떻게 직선이 몇 개 있어요? 직선이 겁나 많죠, 그쵸? 네, 겁나 많습니다. 겁나 많아. 평면에는 겁나 많은 거죠. 평면에서는 이 직선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는 세균보다 겁나 많아. 손바닥에 있는 세균보다 겁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수선을 딱 내린 거죠. 그럼 이 수선은 뭐가? 평면과 서로 수직인데, 요가 아닙니다. 예, 수직인데, 근데 이 평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A라고 하는 직선도 있고, B라고 하는 직선도 있고, C, D, E, F, G, 이런 직선들이 겁나 많단 말이야. 이 평면 안에는 뭐가 있다고? A, B, C, D. 뭐 등등등 겁나 많다라는 말이죠. 이 평면 안에. 그러면 이 수선은 결국은 누구랑도 수직인 거예요. 수선은 A 직선과도 수직이고, B 직선과도 수직이고, C랑도 수직이고, D라고 하는 직선과도 수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수선은 항상 수직이더라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녀석과도 수직, 요 녀석과도 수직, 요 녀석과도 수직. 다 수직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네. 거기에 여러분들 보시는 70페이지, 이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앞에서는 우리가 뭐 했고, 자, 점과 직선, 점과 평면, 직선과 직선, 그리고 직선과 평면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자, 여러분들 평면은 자, 우리 복수해보자. 직선은 어떻게 결정을 한다 그랬죠? 두 점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쵸? 두 점만 있으면은 한 개의 직선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두 점만 있으면은 단 한 개의 직선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 점만 있으면 돼요. 세 점만. 단 이때 여기서 말하는 세 점은 한 직선 나란히 있지 않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어야만 가능해요. 한 직선이 있으면 생각해봐. 그럼 직선 하나 역시 결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점 하나라도 밖에 튀어버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이 세 개가 생기죠. 이 직선 세 개가 생기면서 평면 하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면을 결정하려면 오로지 뭐만 있으면 된다? 세 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거 알죠? 산발이 알죠? 산발이. 우리가 뭐 야외 놀러 갈 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고기 지글지글 굽고 배고파. 점심 먹을 시간 지났는데 불판 여기 지글지글. 그러면은 발이 몇 개만 있으면 돼? 세 개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있었을 거예요. 왜 네 개 사발이가 아니라 삼발일까? 한 개 더 있어버리면 이만큼 쇠가 더 들어간단 말이지, 재료비가. 그래서 더 비싸진단 말이죠. 그래서 재료값 아끼려고 세 개만 한 거예요. 세 개. 왜? 세 개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만 있으면 대단히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만 있으면, 손가락 세 개만 있으면 이거 노트 받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손가락 두 개를 받치면은 하나로 기울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평면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 세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네 개 있어도 되고 다섯 개 있어도 돼. 하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소 몇 개만 있으면 된다. 세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말 겁나 빠르죠. 자, 그러면 평면을 결정하는 방법. 뭐만 있으면 된다고? 네, 세 점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그런데
꼭 세 점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이 세 점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데 두 점이 있으면은 한 직선 결정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점과 직선만 있으면 돼요. 네, 세 번째. 원래 세 점만 있으면 되는데 점 두 개를 이으면 직선 하나 결정된다 그랬죠. 아까 했고 그런데 하나 더 끌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네 번째. 역시 세 점만 사실은 있으면 돼. 세 점만 있어도 충분하거든. 그런데 일단 직선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빨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평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 네 개가 바로 평면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바로 세 점만 있으면 되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그런데 이 점 두 개를 하나씩 직선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선과 그 밖에 있는 점 그리고 두 직선 만날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됐죠? 자,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네,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가 아주 그냥 일치해버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일치. 그리고 어떤 경우 평면이 평행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평행.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 그리고 평행하는 경우. 그치? 그런데 어떤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 만나는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난다. 전에 했나?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 뭐에서 만나요? 네, 직선에서 만나죠. 둘 다 합해서 만나는 경우죠. 그리고 요놈은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평행이다 라고 보면 돼요. 꼬인 위치는 없어요. 아까 마찬가지대로 꼬인 위치는 오로지 두 직선이 공간에 있을 때만 존재해요.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꼬인 위치는 오로지 언제만? 공간에서 두 직선. 오케이? 자, 이때 두 평면이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 이때 이 직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교선. 오케이? 그러니까 평면이 있으면 평면 그리고 요게 교선인 거예요. 오케이? 손바닥 평면이다. 그럼 이거 깍지 낀 거 이 부분이 우리 교선인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2페이지부터 문제 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개념 요약 마치도록 할게요.